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이 선글라스 착용 관련 황당한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장기 수감 생활로 인해 햇빛 노출로 약해져 있는 시신경이 손상될 우려를 염려해 주치의가 선글라스 착용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당구 선수이자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CEO로도 활동 중인 차유람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합니다. 12일 국민의힘은 차유람 씨를 유세 서포터로 영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유람 씨는 13일 오전 입당식을 치르고 지방선거 중앙선대위에 합류합니다. 차유람 씨는 입장문을 통해 우한 코로나 장기화로 체육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새 정부에 힘을 보태고 문화체육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공천과 같은 조건 없이 헌신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차유람 씨는 곧바로 6일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문화특보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던 문재인, 그러나 문재인은 10일 퇴임한 직후 지금 우리 당이 어렵다며 더불어 골마터진 당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말과 다르게 결코 잊혀진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인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조용히 산다고 한 지 몇 시간 되었나. 하여간 입만 열면 거짓투성이라며 문재인, 김경수 댓글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등 이젠 언제든지 수사받을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내용에 조소하고 질타하는 댓글들을 쏟아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문재인을 뇌리에서 잊지 않게 하려고 안 정권 대표는 양선 사저로 직접 내려가 밤새 문재인을 그렇게 깨웠나 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군 당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발표 시 도발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키로 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최초 탐지 시 미상 발사체가 아닌 미상 탄도미사일로 규정키로 했습니다. 12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최근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언론 발표 시 표현 수정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으며 전날 취임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최종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괴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북괴 눈치 보며 미상 발사체라고 불러야만 했던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네티즌들은 5년 만에 대한민국 정상화, 개같이 부활했다며 상식적으로 돌아오는데 5년이 걸렸네. 징글징글한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평화쇼 한 거 생각하면 진짜 열불 터진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권영세 후보자는 문재인 좌파 정권 시절 강행하려고 했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북한도 북한이 우리한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한테 전쟁을 한번 일으켰던 상대고 또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전협정이라든지 이 종전협정이라든지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약하지 않나 이런 게 제 평가고. 민주당이 야당이 된 지 하루 만에 11일 국회가 예산 편성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다며 헌법 개정을 포함해 법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미친 주장을 하고 자빠졌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 편성 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예산 편성 심사에서 기획재정부가 모든 키를 가지고 다 하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에 무슨 예산 심사권이 있는 것이냐. 국회는 완전히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9월까지 국회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아무것도 모른다며 그나마 여당은 7월에서 8월 합의 과정을 거치지만 야당은 요만한 정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헌법 개정도 필요하고 헌법을 고치기 전에라도 국회 차원에서라도 국회법 개정을 통해 해나가야 한다고 내로남불당다운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에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면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진짜 저런 반민주주의 집단에 180석을 던져준 인간들의 뇌구조가 궁금하다. 아직도 지지하는 놈들은 말할 것도 없고라며 쓰레기는 답이 없다, 버리는 수밖에라고 개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나라 빚더미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데도 그저 관망이나 하며
청와대 거수기 노릇이나 하던 민주당, 야당이 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태세 전환 꼬라지가 참으로 얼척없는데요. 문재인을 마치 군주처럼 모신 민주당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너것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왜 야당에게 권력의 나눔 같은 미학 정신을 발휘하지 못했나요? 당시 국민의힘도 문재인 좌파 정권 예산 관련 깜깜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니 고발건에 대한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과 황호영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현재 구속 기소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이 회사 대표이사 이성문 등 15명을 3천억 원 이상 배임 혐의와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던 사건을 12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요즘 이재명이는 이래저래 죽을 맛일 겁니다. 이재명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선 이후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및 경기도 고문 변호사를 맡았던 최측근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나승철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3월 말 나승철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게 된 경위와 구체적 수임료 및 경기도청 산하기관 고문 변호사, S사 사회이사 활동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나승철 변호사 수임료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와 계약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승철 변호사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서 정상적으로 수임료를 받았고 경기도청 고문 변호사 등은 다른 변호사가 안 하려고 해 일반 수임료보다 낮은 가격에 정상적으로 일을 맡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나승철 변호사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관된 인물로 2020년 무죄가 확정된 이재명이 2019년에서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3심과 파기환송심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경찰의 해경궁 김씨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이 부인 김회경 씨 변호도 맡았습니다. 이후 경기도 산하기관 고문 변호사로 임명돼 40여 건이 소송에서 2억여 원을 수임료로 받고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에게 고액을 후원한 S사 계열사의 사회이사를 맡았습니다. 검찰은 나승철 변호사 등 선거법 위반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들의 고문 변호사 활동, S사 계열사 사회이사 임명 과정 등이 정상적이었는지 여부에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재명에 대한 강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S사 사회이사 임명 과정 등에서 비정상적인 정황이 발견될 경우 변호사비 대납을 위한 대가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이재명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2의 조국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11일 CBS 라디오 한판 승부를 통해 이제는 이재명이가 수사를 받게 되면 이재명 측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할 것이라며 윤리적인 문제를 항상 정치 문제화하는 게 기본 전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주자였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조국 사태가 날 것이라며 또 서초동에 가서 사랑해요 이재명 하는 게 예상된다고 비꼬듯 우려했습니다. 2022년 중국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이 대놓고 한복 공정을 처할 때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황희는 입을 꾹 다물며 그저 현장에서 지켜보기만 했었지요. 경찰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고액의 대가성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황희 의원의 대가성 후원금 수수 의혹은 그가 문체부 장관 후보자였을 당시 야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황희 의원은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을 때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산업 육성단지인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황희 의원은 이듬해인 2019년부터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로부터 2년에 걸쳐 총 1천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지난해 2월 황희 의원과 수자원공사 실장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등을 거쳐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로 이적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걸님, 어려운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